이제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모범 식단이라든가 모범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수는 없지만 이제 가급적이면은 하루 3끼 식사를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모범 식단이라든가 모범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수는 없지만 이제 가급적이면은 하루 3끼 식사를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아침은 조금 가볍게 먹는 편입니다. 그래 가볍게 먹는데 이제 주로 아침에는 콩하고요. 이제 콩을 갈아서 이제 콩물, 두유를 만듭니다. 여기다가 만들 때 콩, 바나나, 사과 이런 정도의 약간의 그 보충제를 집어넣어서 이제 끓여서 믹서로 싹 갈아서 두유와 같이 만들고요. 저는 이제 샐러드나 이런 형태보다는 야채를 살짝 이렇게 찜기에 쪄서 먹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생채소를 아침부터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속을 냉하게도 만들고 생각만큼 그 식물들이 이렇게 소화 흡수가 되는데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쪄서 찌게 되면 영양 파괴는 거진 안 되지만 굉장히 그 흡수 상태라든가 위장관을 이렇게 차갑게 만들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는 야채 찜 약간과 그리고 콩을 이제 끓여서 만든 두유 한 잔, 이게 아침. 그다음에 점심은 비교적 좀 자유롭게 먹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직장에서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집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는 또 마찬가지로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아침과 좀 비슷한데요. 아침보다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때는 이제 아침보다는 조금 더 좀 식탁이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역국도 이제 등장하고 된장국도 등장하고 북어국도 등장하고 이렇게 국 종류하고 그 다음에 콩물이라든가 이런 형태보다는 이렇게 약간의 스프 그 다음에 밥은 굉장히 적은 양 그 다음에 야채찜 뭐 이런 정도로 주로 식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저녁 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바깥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우리 일반인들이랑 비슷한 식사를 할 때도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저는 단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컨디션이 많이 나쁘다. 이러면 제가 평상시에 건강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저를 또 이렇게 하고 저녁 때 조금 비교적 과음도 하고 또 음식도 과식도 하고 이래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굉장히 가볍다. 그러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참 충실히 잘 보냈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스스로 자가 평가하는 이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모 아니면 도의 흑백 논리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단지 건강 문제와 떠나서 제가 그냥 혐오 식품으로 안 먹는 거는 있습니다. 뭐 그걸 식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뭐 보신탕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일부 음식 같은 경우는 그건 제가 이제 그냥 먹지 않고 있는 거고 나머지 거는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먹는데 육류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메뉴가 제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어떤 자리라면 그냥 육류 섭취해도 자연스럽게 먹고 하지만 저희 집에서 만들어내는 식탁 위에는 육류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그 이제 채소하고 해조류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식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연금술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흔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얘기할 때 우리 중심,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해서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갖다 놔니까 식물들을 우리보다 하등한 어떤 생명체로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냉정하게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식물들이 과연 우리보다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말 위대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사막에서 살고 있는 알로에 같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그 알로에는 사막에서 물 없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는 능력을 이제 습득을 해야만이 되고 그 습득한 알로에만이 거기서 생존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콩에다가 물을 주면 콩나물이 되는데 아무나 콩나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는 물을 이기고 극복하는 콩만이 콩나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이 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콩은 물에 썩을 것이고요. 썩게 되면 콩나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콩나물이 되게 되면 그 바로 물을 이기는 성격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물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콩나물국을 먹으면 우리가 땀이 나죠. 그리고 또 그 물을 해독하는 해독의 성질이 생겨나고, 또 차가운 물 속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콩나물국을 먹으면 아 시원하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이러한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생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바다에서 살아남는 이 모든 생명체들은 소금한테 지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단순하게 소금을 적게 먹고 저염식, 무염식을 건강의 기본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을 컨트롤하고 소금을 이겨낼 줄 아는 음식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바다 식품들한테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식물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살아남았느냐, 어떠한 조건에서 견디고 살고 있느냐라는 관점을 쳐다보는 것을 우리는 이 식물의 생존력, 생명력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된장국을 끓였는데 굉장히 짜다 이랬을 경우에 그 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물을 더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다시마 국물이 들어간다든가 일본 미소 된장에 미역 줄기가 들어가듯이 미역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금의 피해를 우리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식물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관점에서 식물을 이해하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식물들이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마늘 안에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성분인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파괴가 되죠. 이렇게 잘리키거나 마늘이 다져지게 되면 마늘 스스로는 자기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알리신이라는 물질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활용하던 게 치유 물질이 되는 거죠. 이제 이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성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각 재료마다 특성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가공하고 우리가 음식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식물이 갖고 있는 유해 성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조금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런 유효 성분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장에서 흡수가 되고, 또 우리 인체에 필요한 재료로 이렇게 이제 재구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있어야 된다, 칼슘이 있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보조 성분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음식을 만들 때 여하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효능은 달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당근이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또는 베타카로틴의 일종인 라이코펜,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흡수가 될 때는 이것이 지용성, 기름에 이제 녹는 성분들을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의 유해 성분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첨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에 의해서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성분은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열이 지나치게 많으면 또 분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래 식물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요 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유효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